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저희 4주째 계속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네. 그 해독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그냥 비우면 된다. 그냥 이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에서 특별히 식사와 관련된 거, 해독 식사와 관련된 거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그 뇌를 건강하게 하는 법 중에서 뭐 생활 습관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독이 되는 음식으로 밀가루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밀가루가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다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밀가루 글루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네네. 글루텐에 대해서 찬반론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찬반론. 예, 글루텐을 먹지 말라. 제 이제 식품 회사에 이제 유명한 거의 뭐 이사급으로 있는 친한 친구가 네네. 내가 환자들에게 이 글루텐에 대한 부정적인 역설을 했더니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역정을 냈어요. 난 뭐 먹고 살라? 그렇죠. 이 친구 연구소에 있는 친구니까 네네. 반드시 그렇지 않다. 너의 견해는 다르다. 그런. 그래서 이제 많은 요즘 뭐 뉴스나 뭐 그런 건강 채널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또 이제 반대적인 그 저항들도 많이 있어요.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글루텐을 끊기만 해도 내가 100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00가지 질병이 글루텐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글루텐은 인류에게 준 축복이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거를 먹어야 건강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극히 일부분한테 오는 글루텐 알레르기 질환들을 나쁘다라고 해서 전체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먹지 말라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주장이 있습니다.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글루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그럼요. 꼭 식품회사 쪽이 아니라? 그럼요. 네. 그래서 잘 집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셨으면 제 친구 이 방송 듣고 야 이렇게 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 주장들을 논문들을 다 우리가 본다라면 네. 글루텐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셀리악 병이라든지 셀리악 글루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질환은 그것들이 들어가면 나한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셀리악 병이라는 거는 소장에 있는 육모가 손상이 돼서 유전적으로 면역적으로 변형이 돼서 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 이런 병들은 전 인구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네.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병이 아니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밀가루 때문에 부작용스러운 그러니까 나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내가 한번 줄여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전혀 밀가루 먹고 내가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복하다. 철저하게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담배를 피고 내가 폐암이 걸렸던 환자들만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담배 독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장점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날리고 뭐 이런 장점들도 있고 담배가 너무 얘가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게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는 거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조금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위험한 요소에 내가 끼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네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글루텐에 대해서 방송을 듣고 이 글루텐에 대한 나의 약간의 과민증 그러니까 글루텐 불내증이라 그러는데 글루텐 불내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생활을 바꿔보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네네.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시작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뭐 친구분이 뭐 로비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왜냐면 뭐 식품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건강하게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고요. 네. 뭐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먹고 저는 글루텐 불내증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도요. 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절제하면서 간혹 먹고 있습니다. 네네. 아, 간혹 드시나요, 선생님? 네, 매일은 아니고요. 간혹 먹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글루텐 알러지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네. 그건 좀 처음 들어봐요. 네, 글루텐에 과민증이 있는 것. 그 사실은 글루텐 알레르기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뭐 글루텐을 먹었었을 때 네.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지 적극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글루텐 불내증.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불내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많고요. 어떤 반응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소화기 쪽에 문제가 와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한다, 가스 찬다 그런 분들 많을걸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재발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가스 차면서 배가 팽만해지고 신물 올라오고 그리고 가스 차고 심해지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과민성 대장이 생겨서 복통을 일으키면서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초기 증상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다양한 질환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뭐 타고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러지처럼 아기들 네. 알러지처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글루텐 불내증에 대한 이제 책들 논문들을 보면 이제 글루텐 몸에 유해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연구 자료는 없어요. 통계 자료는 없고요. 미국의 통계 자료들을 보면 한 10% 정도가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걸로 봐져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 소화기 장애가 나왔는데 과민성 대장이나 그다음에 만성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글루텐 때문이다라고는 다 할 수 없지만 네. 미국인의 한 6천만 명, 그러니까 20% 되는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이나 소화 장애를 앓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글루텐이 원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40%가 속쓰림을 경험하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미국인에. 네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요인의 한 부분일 거다. 그 외에 만성 피로, 습진, 섬유근통 증후군, 우울증, 두통, 심지어는 관절염까지 네네. 그리고 축농증 증상이 잘 낫지 않아. 이런 증상까지도 이런 글루텐 불내증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가 뭐길래 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글루텐, 그죠? 사실은 뭐 저도 이게 밀가루에 대해서 뭐 알기 전에는 글루텐이 네.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밀가루에만 글루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밀에 특별히 많고 우리가 네.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음. 밀에는 100여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글루텐 단백질은 글루아딘이라는 단백질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물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합을 해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로 변성이 돼요. 근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루테닌이라는 거는 네. 탄성을 좋게 만들어줘요. 쫄깃쫄깃하게. 그리고 글루아딘이라는 거는 네. 물과 섞이면서 네. 접착성이 강해져요. 네네네. 그러면서 얘 둘이 만나서 글루텐이 되면서 쫄깃쫄깃한 접착력 있는 식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쫄깃한 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글루텐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쫄깃쫄깃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아닌가? 네, 역시 우리 유경 씨다운 또 엉뚱한 질문. 네, 너무 질겨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나? 네. 하여튼 그런 식감을 일으키는 게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